대구의 어느 노인복지센터. 3월의 바람은 아직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다. 복지사 수지는 회의실에 모인 노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이번 달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삶이 어떤지 직접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70대의 독거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고 내가 뭘 기록해? 라며 웃는 이도 있다. 하지만 수지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글이 아니어도 돼요. 사진, 그림, 메모, 목소리 여러분만의 방식이면 충분해요. 그날 오후 김순자 82는 폐지를 줍는 손수레 옆에 작은 수첩을 놓는다. 박영수 76는 라디오 사연을 적기 시작한다. 이정혜 79는 수진이 준 약 복용표에 날짜를 써넣는다. 최병호 74는 반려견 복순이와 찍은 사진을 인화한다. 오미자 81는 시장에서 들은 인사를 메모한다. 그들의 기록은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엔 하루를 살아낸 흔적이 있다. 혼자인 듯 함께인 삶의 조각들이 조용히 모여든다. 인물 소개. 김순자 82세. 자가 거주.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다. 하루 수입은 평균 3,000원. 몸이 아파도 걷는 게 낫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 아파. 박영수 76세. 월세 단칸방. 퇴직한 국어교사. 라디오와 책이 유일한 친구. 매일 도서관에 간다. 말을 안 하면 내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요. 이정혜 79세. 치매 초기. 기초연금으로 생활. 약 복용이 일상. 복지사 수진의 도움으로 기억 훈련 중.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딸 이름도 가끔 잊어요. 최병호 74세. 반려견 복순이와 함께. 고혈압 앓는 중. 복순이는 그의 유일한 가족. 산책이 하루의 낙이다. 복순이 없으면 나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오미자 81세. 시장에서 채소를 판다. 외로움을 사람들과의 인사로 달랜다. 혼밥이 익숙하지만 누군가와 밥 먹는 날은 특별하다. 사람이랑 말 섞는 게 밥보다 더 든든해요. 1주차 반복되는 하루. 김순자. 새벽 5시. 김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돈다. 폐지 더미를 발견하면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담는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오전 10시 복지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아온다. 밥, 김치, 계란말이. 이거면 충분해요. 오후엔 수첩에 날짜와 수입을 적는다. 3월 3일 2,800원. 박영수. 아침 7시. 라디오를 켜고 커피를 내린다. 오늘도 박영수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방송되면 혼잣말로 웃는다. 오후엔 도서관에 간다. 국어 교과서를 다시 읽는다. 이 문장은 참 예뻐.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인다. 식탁엔 혼자지만 라디오가 함께다. 이정혜. 아침 9시. 약 복용표를 들여다본다. 이게 오늘 거지? 수진이 와서 약통에 날짜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점심 후엔 기억 훈련. 딸 사진을 보며 이름을 말해본다. 은지 맞죠? 최병호. 오전 10시. 복순이와 산책. 공원에서 아이들이 복순이를 쓰다듬는다. 복순이야 인사해. 아이들이 웃고 최병호도 웃는다. 오후엔 복순이에게 사료를 주고 TV를 켠다. 뉴스보다 복순이의 숨소리가 더 정겹다. 오미자. 새벽 6시. 시장으로 향한다. 채소를 진열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한다. 오늘도 오셨네요.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엔 TV 앞에 앉아 메모장을 꺼낸다. 오늘 들은 인사를 적는다. 3월 4일 할머니 감자 좋아요. 2주차 작은 변화들. 김순자. 3월 10일 평소처럼 폐지를 줍던 김순자는 골목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다. 지나가던 주민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간다. 병실에서 만난 간병인 정숙은 조용히 김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손자 얼굴이 기억도 안 나요.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나. 정숙은 김순자의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준다. 손이 참 많이 일했네요. 김순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맡긴다. 퇴원 후 정숙은 주말마다 김순자의 집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신다. 박영수. 박영수는 라디오에 보낸 사연이 방송된다.
퇴직 후 책과 라디오가 제 친구입니다. 말이 없으면 존재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방송 후 옛 제자 민호에게 연락이 온다. 선생님, 혹시 박영수 선생님 맞으세요? 저 민호예요. 중3 때 국어 가르쳐 주셨죠. 박영수는 놀라움과 기쁨 사이에서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낸다. 며칠 뒤 민호와 영상통화를 한다. 선생님, 아직도 책 읽으세요? 박영수는 웃으며 국어 교과서를 보여준다. 이정혜. 수지는 이정혜에게 그림 그리기를 권한다. 기억을 잊지 않으려면 손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아요. 이정혜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연필을 잡는다. 처음엔 선이 흔들렸지만 점점 안정된다. 이게 은지 얼굴 같아요? 눈이 너무 작았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엄마가 기억하는 은지라면 그게 맞아요. 이정혜는 그림 옆에 이름을 적는다. 은지 내 딸. 최병우. 복순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 병원에 데려가니 신장 문제가 있다고 한다. 치료비는 30만 원. 최병호는 망설이다가 지역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다. 복순이 치료비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매달 산책 모임도 있어요. 최병호는 복순이를 안고 말한다. 넌 내 가족이야. 꼭 나아져야 해. 복순이는 약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는다. 오미자. 시장에 새로운 상인이 들어온다. 젊은 여성 하유는 오미자에게 먼저 인사한다. 할머니, 같이 점심 드실래요? 오미자는 놀라면서도 따라간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는데 오늘은 참 맛있네. 하유는 오미자에게 말한다. 할머니, 저희 가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어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적는다. 3월 14일 같이 밥 먹은 날. 3주차 고독의 그림자. 김순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김순자는 며칠간 폐지를 줍지 않는다. 무릎이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 무겁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첩을 펼친다. 3월 17일 수입 없음. 정숙이 주말에 찾아와 귤을 건넨다. 이제 폐지 줍는 건 좀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김순자는 말없이 귤을 까며 눈시울을 붉힌다. 사람이 찾아온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박영수. 민호와의 영상통화 이후 박영수는 며칠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 통화가 끝난 뒤 방 안의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디오를 켜지만 사연을 보내지 않는다. 그 친구가 나를 기억해 준 건 고마운데 다시 혼자라는 게 더 선명해졌어요. 박영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봄이 오고 있지만 그의 방엔 아직 겨울이 머물러 있다. 이정혜. 이정혜는 딸 은지의 이름을 또다시 읽는다. 수진이 가져온 사진을 보며 이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 수진은 조용히 대답한다. 은지예요. 선생님의 딸. 이정혜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다. 은지 이름은 기억나는데 얼굴이 흐려요. 그날 밤 이정혜는 그림을 다시 그린다. 선이 흔들리고 눈이 크고 입이 작다. 하지만 그녀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다. 은지 내 딸. 최병우. 복순이의 상태가 악화된다.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최병호는 복순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넌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복순이는 힘없이 눈을 감는다. 그날 밤 최병호는 복순이 옆에 누워 잠든다. 새벽에 복순이가 숨을 헐떡인다. 그는 급히 병원에 데려가고 다행히 위기를 넘긴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미자. 시장에 폐업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오미자는 불안하다. 여기 없어지면 난 어디서 사람을 만나지? 하유는 오미자에게 말한다. 할머니, 시장 없어져도 저랑 밥은 계속 먹어요. 오미자는 메모장에 적는다. 3월 21일 시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밥 친구는 남는다. 4주차 연결의 시작. 복지사 수지는 노인들의 기록을 모아 한 달의 삶이라는 작은 전시회를 준비한다. 복지센터의 강당에 사진, 메모, 그림, 사연들이 하나둘씩 걸린다. 노인들은 처음엔 쑥스러워하지만 서로의 기록을 보며 말을 건넨다. 김순자. 김순자는 폐지를 줍는 사진과 짧은 글을 제출한다. 나는 오늘도 걷는다. 살아있으니까. 전시회에서 다른 노인이 다가와 말한다.
저도 폐지 줍는데 우리 다음엔 같이 걸어요. 김순자는 처음으로 폐지를 함께 줍는다. 박영수. 박영수는 라디오 사연과 민호와의 영상통화 캡처를 전시한다. 선생님, 저희 독서 모임 있어요. 오실래요? 민호가 직접 찾아와 박영수를 초대한다. 박영수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는다. 책으로 다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정혜. 이정혜는 딸 은지의 그림과 이름이 적힌 메모를 전시한다. 수지는 그 옆에 이정혜의 목소리를 녹음해 둔다. 은지야, 엄마가 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관람객 중 한 명이 눈물을 닦는다. 우리 엄마도 치매였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네요. 최병호. 최병호는 복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 아래엔 짧은 글이 붙어 있다. 내가 웃는 건 너 때문이야. 산책 모임에 참여한 다른 노인들이 복순이를 쓰다듬는다. 복순이 덕분에 우리도 웃네요. 최병호는 복순이를 안고 말한다. 이젠 혼자 걷지 않아요. 오미자. 오미자는 시장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 속엔 하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도 있다. 혼밥보다 함께 밥이 좋다. 전시회 후 몇몇 노인들이 오미자에게 다가온다. 우리도 밥 친구해요. 오미자는 메모장에 적는다. 3월 28일 밥 친구가 늘었다. 에필로그 혼자인 듯 함께인 달. 3월의 마지막 날. 복지센터 강당에 70인의 노인이 모인다. 전시회는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김순자는 폐지를 줍는 길에 친구가 생겼다. 박영수는 독서 모임에서 다시 교사가 되었다. 이정혜는 그림을 통해 기억을 붙잡고 있다. 최병호는 복순이와 함께 산책 모임에 나간다. 오미자는 밥 친구들과 매주 식사를 한다. 수지는 강당을 둘러보며 말한다. 기록은 혼자 하는 일이지만 그 기록을 나누면 함께가 됩니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눈 이들은 혼자인 듯 함께 살아간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마지막 자막이 뜬다. 혼자 사는 삶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